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2층 집 화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기묘한 이야기고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부부가 겪었던 일입니다.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싶어서 2층 집으로 이사를 했고요. 소위 양옥이라고 불렸던 예전 스타일의 집이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 집을 약간 리모델링해서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꾸 2층 난간에 놓아둔 화분이 자주 마당으로 내려와서 깨지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마당으로 떨어지는 거죠. 저하고 와이프는 꽃과 식물을 워낙에 좋아하는지라 굉장히 안타까웠죠. 이게 바람 때문인가? 요즘에 그렇게 바람이 자주 불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장난을 칠 아이도 집에 없었고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되겠다 싶어서 화분을 집 안으로 들여놓거나 옥상으로 옮겼어요. 그런데도 화분은 깨지거나 어찌된 일인지 옥상에서 마당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옥상 난간이 있는데도 말이죠. 너무너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람이 한 짓은 아니었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당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당신들 웬만하면 이 집에서 이사를 가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리모델링까지 했었으니까 또 아깝기도 했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당 선생님이 굿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제법 큰 금액을 드리고 굿을 시켜보니 그 집에 살던 영가가 무당의 입을 빌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2층 난간에서 떨어지는 화분에 맞아서 꽃다운 나이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20대의 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집을 못 떠나고 있었던 거죠. 귀신이 되어서도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이나 이런 데 슬쩍 물어보니까 혼자 그 집에 새 들어 살던 20대의 여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그녀를 위해서 옷도 지어주고요. 제사도 지내줬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그 후로 화분이 떨어지거나 다른 이상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우리 부부는 굉장히 잘 살았고요. 네, 일도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주택은 재개발되면서 없어지게 될 운명에 처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사를 하던 날 그 영가가 제 꿈에 나타나서 절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완전히 이사를 하게 되었죠. 더 이상 그 영혼은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화분이 깨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고요. 네.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네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방 출장이 있어 낯선 거리를 걷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젠가 걸어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자뷰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 연속해서 꾸었던 꿈에 본 거리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 끝이 좋지 않았어요. 아, 맞아.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쯤에서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차에 받치는 꿈이었어. 지금처럼 해가 막 지는 시간이었고. 그때랑 상황이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걸어가면 아이스크림 가게가 나오고요. 저는 정말 꿈처럼 될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눈에 띄는 대형 금은방으로 훅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시간을 때우려는 생각이었었죠. 하지만 그곳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날카로운 쇠붙이를 든 도둑이 금은방으로 들어왔고요. 놀란 저는 바깥으로 불이 나게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저는 어느새 아이스크림 가게 앞을 달리고 있었어요. 아, 이게 아닌데. 설마 하는 순간 자동차가 저를 들이받았고 저는 지금 그 지방의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결국 그 꿈대로 되고 만 것이죠.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즐거운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고요. 편의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밖에서 술자리가 있으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술을 사서 집에 와서 마시거나 또는 편의점 파라솔 같은 데 앉아서 혼자 술을 즐기곤 합니다. 소위 혼자만의 시간, 혼술을 즐기는 거죠. 얼마 전 이사한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도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술을 마셨는데요. 집에 그냥 들어가기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눈에 띄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죠. 술과 안주거리를 사갖고 계산대로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알바생도 사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 뭐지 이거? 난감한 차에 계산대 맞은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한 여자가 제가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겁니다. 술이 취한 것 같지는 않은데 같이 마시자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약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혼자 마시는 것보다는 저 사람과 마시는 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값은 마시다 보면 편의점 주인이나 알바생이 올 것이고 그때 지불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길고 갸름한 얼굴에 그 미인과 술을 먹자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밤새 마시고 기분 좋게 집으로 들어가서 잠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이 휴일이라 늦게까지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몰라보게 말라있는 겁니다. 게다가 머리카락은 새치가 굉장히 여러 개 막 생기고 적어도 제가 보기에 3년 이상은 늙은 것 같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늙을 수도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될 정도였죠. 아무튼 그 와중에도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사려고 밖에 나왔는데 지나가다 그 편의점을 봤어요. 근데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그것도 간판이 있는데 노까지 쓸어 있는 거예요. 셔터 닫힌 문도 마찬가지고요. 이상하다. 분명히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가게 같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직장 가서 너 왜 이렇게 늙었냐? 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걱정스러운 얘기까지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알고 보니까 동네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갔던 그 편의점은 폐업한 지 이미 6개월 이상 된 곳이었어요. 게다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까지 있었던 그런 가게였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가게 문도 잠겼는데 그날 전 분명히 그 가게에 들어갔었거든요. 도대체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혹시 제가 같이 술을 마신 그 손님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귀신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밤새 홀령과 술을 마시고 말라 비틀어진 건가요? 찜찜했고 증명할 길이 없었지만 그 근처에 가지 않는 것만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자, 네 번째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인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모든 것이 기쁘고 좋았습니다. 재혼한 와이프하고도 잘 맞았고요. 딸 지연이도 와이프를 잘 따랐죠. 그리고 또 재혼하고 나서 제 사업도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인연이란 게 이런 것이었나? 따로 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행복할 때 불행히도 제 몸에 이상한 증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팔이 부러질 듯 아파서 병원까지 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이유를 의사도 찾지 못했어요. 진통제까지 맞았지만 아픈 게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낫기는커녕 다리까지 아파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와이프가 이야기하는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의외였어요. 그 무당 선생은 저에게 누군가 당신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무당도 그 저주를 누가 퍼붓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우연히 딸 지연의 방에 들어갔다가 지연이가 인형 하나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공주 인형도 아니고 눈, 코, 입이 없는 이상한 인형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지연이가 그 인형의 팔이나 다리를 구부릴 때마다 제 팔과 다리가 아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지연아, 이거 어디서 났어? 라고 물으니까 지연이가 엄마가 줬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누구? 친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랐죠. 설마 하고 저는 와이프와 함께 무당에게 그 인형을 가져갔어요. 그 인형을 본 무당 선생님은 단박에 이건 저주를 걸어놓은 저주 인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전 와이프가 그렇게 해놓았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전 와이프에게 가서 따져 물었지만 모르는 일이라 발뺌을 합니다. 발뺌을 하니까 어떻게 할 도리는 없었어요. 어찌되었든 그 인형을 무당이 시키는 대로 소각을 했고 그 후로부터는 팔다리가 씻은 듯이 나았어요. 헤어진 마당에 그렇게까지 전 와이프가 하는 게 섭섭했지만 제가 새로 결혼해서 잘 사는 게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네. 한편 그녀와는 잘 헤어졌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죠.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이야기고요.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의 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홀로 산행을 하던 저는 예상치 못했던 비를 만났습니다. 비가 많이 오진 않았지만 비 때문에 발밑이 굉장히 미끄러웠죠. 그래서 조심조심 간다고 생각했는데 발이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산 아래로 좀 굴러떨어졌어요. 근데 굴러떨어졌다가 살짝 까부룩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한 산장 또는 움막 같은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거든요. 근데 노인은 굉장히 친절했어요. 저한테 밥을 제공해주고 잠자리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정신을 완전히 차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이제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는데 노인이 저를 잡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죠.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 뒤뜰에 있는 장독을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저도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뒤뜰에 있는 장독을 옮기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요. 그 장독을 다 옮기다 보니까 해가 또 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집에서 하루 더 머물게 됐어요. 그리고 또 떠나려고 하는데 그 다음 날은 이 노인이 냇가에 가서 물을 좀 길어달라고 해요. 마음이 약해서 또 그 부탁을 들어줬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후딱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도저히 할아버지의 그 부탁을 나는 더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하고 그냥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 할아버지가 제발 하루만 더 있다가 하면서 적적하니까 마지막 인사나 하자. 응? 마지막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정말 마지막입니다. 하고 하룻밤을 더 지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리 한쪽이 좀 이상한 겁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설마 노인이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다리로 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 집에 하루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번에는 나머지 다리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순간 이 노인과 같이 있다가는 영영 그곳을 못 빠져나갈 거라는 공포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밤에 잘 때 기어서 그 집을 탈출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기어서 가는데 다리가 불편하니까 얼마 안 가서 탈진하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처음 비 내리는 산에서 굴렀던 그날 병원으로 실려왔고 두 다리가 다치고 또 다른 몸도 다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를 간병하던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제가 계속 꿈을 꾸는지 이제는 집에 가야 한다고 더 이상 뭘 못 도와준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제가 노인을 만났던 건 꿈이었던 거죠. 갑자기 온몸이 그 순간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그곳을 탈출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꿈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양 다리에 깁스를 했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좋았고요. 몇 달 후에 저는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노인의 움막에 조금 더 머물렀다면, 물론 꿈이었지만요, 저는 아마도 살아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오늘의 5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서윤님이 보내주신 실화고요. 네, 이제 시작을 슬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서윤님이 보내주신 실화 이야기이고요. 네. 무당의 몸에 빙의된 망자의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윤님 바쁘신데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열심히 서윤님의 이야기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서윤님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이, 도망 못 가게 앞쪽도 막고 뒤 트렁크 열어봐. 그리고 트렁크에 짐 있나 확인해봐. 택시 3대가 콜벤 1대를 가로막고서 마냥 죄인 취급하듯 몰아붙였다. 그 콜벤을 몰던 나는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면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정중히 말했다. 하지만 상대는 나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당신 짐칸에 이상한 짐 있나 확인해 보려고 그런다. 왜? 택시기사 셋 중 가장 성격이 고약해 보이는 기사가 위아래로 눈을 치켜뜨며 반말로 말했다. 다른 택시기사가 내가 운전하는 콜벤의 뒷 트렁크를 열어 쌍둥이형 유모차와 큰 짐 하나를 확인하곤 이내 트렁크를 다시 닫았다. 그러자 이번엔 뒷좌석에 타고 있던 쌍둥이 애기 엄마가 차에서 내리면서 택시 기사를 향해 거침없이 말했다. 당신네들이 언제부터 유모차에 짐 있고 애들 있는 승객을 그리 환대했냐? 하면서 큰 소리로 삿대질까지 한다. 그러자 택시 기사들은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났다. 그렇다. 콜벤이 처음 나올 때 나는 초반기에 다니던 직행버스 회사를 그만두고 콜벤 1대를 구매했다. 그러다 보니 택시 기사님들의 반발이 여간 거친 게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체계도 없이 무작정 번호판만 내주고 영업을 하라 하니 택시 기사님들이 반발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허구한 날 어이없는 싸움에 신고해 내 팔자가 그렇지 하면서 가급적 택시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조심하였고 택배 업무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당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3일 후에 굿당에서 제사 겸 굿을 좀 하려고 하는데 차를 미리 예약할 수 있냐는 전화였다. 그날 꽤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했기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내가 사는 지역엔 은근히 신당도 많고 산자락에서 굿을 하는 성황당도 있었다. 약속 당일날 나는 시내에 있는 신당에서 무당이 실으라는 짐과 상, 각종 과일들을 차에 실었다. 생각보다 짐이 많았지만 즐겁게 실었다. 잠시 후 차는 그리 멀지 않은 산길을 따라 적당한 크기의 성황당에 도착했다. 성황당 주변에 나무가 몇 그루 있고 옆에는 뭘 태울 때 사용하는 건지 조그마한 소각장도 눈에 보였다. 내가 차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을 때쯤 승용차 1대가 올라오더니 젊은 부부가 그 차에서 내렸다. 부부는 무당과 인사를 나누며 상 차리는 걸 같이 도와주었고 내가 차에서 짐을 전부 내리자 무당이 기사님, 저쪽 옆에서 기다려요. 1~2시간 이상 걸릴 것 같네요. 하면서 피식 웃었다. 나는 한쪽에 차를 주차하고 대기하였다. 잠시 후 굿이 열리고 두 부부는 무당 옆에서 상을 향해 절을 하면서 연신 절을 했다.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무당의 입에서 갑자기 엄마, 아빠 하는 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무당이 울기 시작했다. 목소리까지 아이 목소리였다. 정말이지 대낮인데도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영호야, 영호야 하면서 여자가 무당의 손을 잡더니 이내 눈물 섞인 목소리로 우리 영호 잘 지냈어? 하면서 울기 시작했다. 무당의 몸에 부부의 아들인 영호의 혼이 빙의된 것 같았다. 그 장면을 보자 산에 올라오기 전에 무당이 미리 말해주었던 게 떠올랐다. 영호라는 아이가 죽은 지 약 6개월 정도인데 사고로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영호가 엄마 꿈속에 나타나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무당과의 접신을 통해서 영호를 만나려고 한 것이었다. 우리 영호 어디 있었어? 하면서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당을 향해 말했다. 무당 입에선 엄마, 나 항상 엄마 곁에 있었어. 엄마를 불러도 엄마가 나를 쳐다도 안 봐서 너무 슬펐어. 그랬어? 우리 아들 어쩌면 좋아. 하면서 엄마는 아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내 엄마는 실신하고 말았다. 남편은 실신한 와이프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나에게도 생생히 들렸다. 이윽고 무당의 입에선 아빠, 엄마 잘 돌봐줘야 해. 아빠 회사 가고 나면 엄마 배앓이 많이 했어. 내가 배 쓸어주면 낫곤 했어. 이제 아빠가 나 대신 해줘야 돼. 무당의 입에서 나온 아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다. 그리고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그들을 감쌌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지만 정말 사후세계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나는 푸른 하늘 향해 고개를 들었다. 정말 정말 슬픈 이야기네요. 네. 서윤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신을 달아주셨어요. 네. 항상 좋은 글 올려주시는 배 작가님, 늘 건강하시고 성우해 주시는 배우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소리난 책방이 더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구독하는 날 기다립니다. 소책방 구독하시는 분들 가정에도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 보내주셨고요. 서윤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